약사님 요즘 이제 여름철이고 체중 감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네. 체중 감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체중 감량 네. 제일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쵸. 그죠? 자, 체중 감량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뭐 병원이나 다이어트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거는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약이죠?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렇지. 식욕 억제제. 그렇지. 교감신경을 흥분하면 우리 인체가 에너지를 다 쓰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밥을 먹거나 소화를 시키는 작용이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고 위장 운동을 멈추고 인체를 흥분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만 다 쓰게 만들기 때문에 살은 빠지고 밥맛은 없고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약이 있을까? 또 뭐 주사제로 요즘 약간 떠오르는 삭센다. 싹센다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죠? 삭센다는 원래는 당뇨병 약인데 이 약 자체 기전 자체가 위에서 배출을 늘리게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뇌 쪽에서는 또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살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뇨약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살을 빼는 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쪽으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예전에 많이 썼던 약인데요. 우리가 지방이 흡수되면 그대로 저장이 되잖아요. 네. 특히 복부 쪽이라든지 허벅지 쪽이 너무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대변으로 뺄 수만 있다면 살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지방 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썼죠. 네. 굉장히 유명했던 약이 제니칼이라는 약이었고 근데 네. 이 약이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약으로 갔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니칼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사실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변 자체가 지방이 있으면 묽어지잖아요. 네. 근데 묽은 변인데 지방이야. 그걸 참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참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을 못 참고 실수를 하는 부작용이 생긴 거야. 그냥 웃다가도 찔끔 지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쫙 봐버리거나. 그래서 그 지방변에 의한 설사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는 약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쓰는 펜터민 같은 약 빼고 이뇨제를 써가지고 소변을 계속 물로 빼주는 작용을 하는 병원도 있고 네. 대변을 막 설사를 하게 해가지고 살이 안 찌게끔 하는 그런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작용을 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왜 기운이 너무 빠지기도 하고 요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으로 도움을 받을 때는 잠깐 동안만 쓰고 상당히 오랜 동안 그 생활 습관 같은 걸 교정해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약의 도움을 몇 달씩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몸도 약해지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멈췄다 아니면 체력이 저하됐다 아니면 간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양약은 되게 조심히 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혹시 한방 쪽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있나요? 본래 한방 쪽에서 유명한 거는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의원에서 발효주기도 하고 약국에서는 알약이라든지 캡슐 형태로 나온 약들이 있거든요. 네. 알 허가사항에 복부 비만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쓰는 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 약도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알약 형태가 아닌 한약 형태로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약재들로 이루어 있길래 복부 비만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약은 약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방풍통성산은 먼저 당귀, 청군, 작약이라는 약초로 혈액의 질을 올리면서 혈액의 열을 좀 식혀주는 작용이 있고요. 네. 마황, 방풍, 형계, 박하라는 약이 있으면서 찬 냉기를 약간 내보내주는 발산의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황, 망초, 활석이라는 약으로서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게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게 하는 약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황금, 석고, 치자, 연교라는 약이 들어있음으로써 이 복강 내부의 상체의 열, 간의 열, 위장의 열을 식혀 내려주는 더불어 이 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것을 풀어내려주는 약초가 들어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길경, 백출, 생강, 감초가 들어있어서 위장 기능을 조금 도와주고 가래 같은 담을 없애주는 약초로 구성되어 있죠. 와, 정말 많네요. 네,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걸 크게 정리해보면 이 방풍통성산은 어떤 사람한테 쓰면 제일 적합합니까? 라고 한다면
약간 비만 체형이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속에 열이 있어서 좀 찬 걸 즐겨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추운 데 있고 싶어하고 에어컨 쐬고 싶어하고 찬바람을 좀 자꾸 쐬. 네. 그럼 약간의 찬 냉기가 이 경맥을 응축하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속이 더 더워. 왜? 어. 찬 냉기가 딱 내 주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열이 더 차올라. 그래서 네. 이 열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에도 열이 있어가지고 얼굴은 좀 붉어지고 또 간에도 열이 차고 소변 대변도 잘 안 나와. 네. 이럴 때 약간의 냉기를 내보내주면서 복강 내부의 열을 식혀 내려주면서 소변도 대변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간의 혈액을 보충해서 보호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런 이유로 살이 찌는 것을 해결해 주는 약이죠.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가 됐기 네. 때문에 방풍통성산, 뭐 살포시라는 제품이 저희 약국에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약재가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작용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방풍통성산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게 발산제라는 것은 인체의 기운에 냉기를 내보내는 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 냉기가 없는 사람한테 이 약을 쓰게 되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수록 뭔가 기운이 더 빠지게 돼. 네. 이해되죠? 그리고 복강 내부에 열이 차 있는 사람한테 이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복강 내부에 열이 별로 없어. 소변도 잘 보고 대변도 잘 봐. 그런 사람한테 열을 식혀주고 막 대변 빼고 소변 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도 식혀주면서 소변 대변이 나가니까 굉장히 기운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약을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먹었을 때는 제일 큰 부작용은 온기가 쇠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굉장히 기운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결국 발산제 때문에 그런 발산제와 열을 식혀주는 약과 아. 소변 대변을 빼주는 약 이 모두가 게 다. 모든 게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방풍통소산을 먹고 살이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밖을 나갈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명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약은 딱 해당되는 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거든요.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딱 효과가 나타날 만큼 좋은 약재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학적으로 살을 어떻게 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인체가 음식을 먹으면은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오죠. 네. 그리고 그것이 소장으로 들어와서 이 소장에서 분해된 것들이 다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오죠. 네. 이 간의 기능이 좋으면 이런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와서 저장도 되고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일반적인 영양소를 분해하기보다는 그대로 저장 형태로 혈액에 보내고 이 혈액 속으로 보내진 영양소가 그대로 몸에 쌓이게 돼요. 네네. 즉 동양의학적으로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살이 쉽게 찐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에는 간의 대사 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약초들을 이용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대신에 급속하게 예를 들어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막 소변 대변을 빼는 약들은 급속하게 살이 빠진다면 얘는 간의 기능이 좋아져서 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혈압 때문에 왔었거든요. 한 40대 남자분이셨는데 위에 혈압이 막 160, 170, 180까지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혈압약을 한 알 먹다가 이제 2알, 3알 이렇게 넘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4알까지 썼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위에 혈압이 160에서 180이다. 아래 혈압은 120에서 130까지 올라간다. 네. 근데 이거를 양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좀 내릴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체격이 크시고 복부가 비만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장의 음식을 조금 줄이면서 제가 이거를 간에 대사를 시키면서 이 압이 찬 걸 좀 내려볼 테니까 음식을 좀 줄여봅시다 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안 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었거든요. 대학원 다니느라고. 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차라리 하루 종일 좀 체력이 될 수 있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아침에 등심을 구워주고 점심 때는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거의 드시지 않는 걸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열흘씩 한 3번 정도 드시고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이 됐냐면 15kg 정도 살이 쫙 빠진 거죠. 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간의 대사, 즉 이 사람은 너무 과로가 되면서 그걸 견디느라고 간이 꽉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의 열을 풀어주고 간 대사를 막 촉진해줬는데 그게 혈압도 내려주고 살도 빠지게 한 거였던 거죠. 그렇게 동양의학에서는 간의 기능만 제대로 살려놔도 사실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살 빼는 처방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게끔 그 간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초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할 수 있죠. 한번 정리해 보게요. 네.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양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네.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인체의 교감신경을 너무 극도로 흥분시키고 소변 대변을 빼게 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잠깐의 도움을 받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좀 바꿔봐라. 네. 그리고 한방으로 된 의약품으로는 방풍통성산이 있는데 이런 방풍통성산은 약간 비만한 체형이 찬 거를 많이 마시고 찬바람을 많이 쐬면서 이 찬 냉기가 약간 응축되면서 속의 열이 더 많이 차오르고 소변 대변을 못 볼 때 그 사람이 살이 계속 쪄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소변도 대변도 잘 보고 속 열도 없고 냉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약을 계속 쓰면 몸이 더 쇠약해지게 되므로 꼭 상담하고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때는 간이라는 장부의 대사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또는 간에 열이 차 있으면 간의 열을 풀어주고 대사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처방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겠다. 오늘 체중 감량에 대해서 약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체중 감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